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번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어야 하는 남편이 제 뒤통수를 쳐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연을 남겨봅니다. 연애 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지독한 구두쇠인 줄 말이죠. 결혼을 하자마자 사람이 180도 바뀌어 버리더군요.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봐줄 것처럼 행동하더니만 이제는 내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트는 물도 아깝다 합니다. 아껴야 우리가 잘 산다면서 저에게 세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절약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이건 받아들이기에 도가 지나치다 생각 들었어요. 물이며 난방, 전기세 등 모든 걸 아끼라면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더군요. 그 사람이 일하러 출근하고 집에 없는 시간이 저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었어요. 그 8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지요. 저를 호강시켜 줄 거라 호언장담 하던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변해버려서 저를 숨 막히게 괴롭히는 존재로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의 히스테리적인 성격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점점 주눅 들어가더군요. 모든 일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이라도 잠그는 걸 까먹은 날엔 손을 올려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더군요. 무서울 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람과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중에 늙었을 때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아이가 생겼으며 아낀 만큼 꽤 많은 금액이 통장에 모였더군요. 제가 고생하고 핍박받은 지난날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이사가고 아들도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켜줄 생각을 하니 없던 힘도 생겨나더군요. 남편이 심하긴 했어도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한 거라 생각했고 그 긴 어둠 같은 시간도 지나다 보니 점점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짠돌이 생활은 여전했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근데 사건은 3달 전에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모은 5억을 어머니에게 줬다고 하더군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만우절을 잘못 안 건가 저한테 장난치나 싶었는데 핸드폰으로 잔고를 확인해보니 오늘 자로 5억이란 평생 모은 돈이 어머니에게 이체된 걸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만 현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혹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란 식으로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동안 내 엄마 고생한 거 알지? 엄마가 너한테 잘해준 게 그동안 얼마인지 아냐? 그러고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내가 우리 집에 그동안 한 게 뭐 있냐고 사람을 비아냥거리더군요. 남편 특유의 으쓱대는 말투로 내가 큰맘 먹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효도하는 거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본인 엄마가 좁은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노년에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고요. 더 큰 집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다음엔 더 크게 해드릴 거라고. 이번에 내가 아들 노릇 제대로 해보기로 결정했으니까 저 보고도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녁이나 차리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벙찌더군요. 제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으로 분해서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깐 웃으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게 네 돈이냐? 내가 모은 돈. 엄마 노후에 편하게 지내시라고 쓰는 건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고생하며 버텨왔던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격앙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붙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전세 생활 마치고 남은 돈으로 아들 장가 갈 때 보태주려고 한 돈이라 말하지 않았냐?
무슨 생각으로 우리 가족과 아들 결혼 자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맘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냐.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봐라. 우리 집뿐만 아니라 아들 결혼 자금이라니까 소리 질러봐도 본 척도 안 하더군요. 어떻게 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느냐면서 절규하며 남편의 가슴을 호소하듯 쳐대며 말해봤지만 재수없게 달라붙지 말라면서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저녁은 너희들끼리 먹으라면서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가더군요. 철저하게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저나 자식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본인 노모의 집 마련을 위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한테 식모 노릇을 시키고 틈날 때마다 허드레시를 시키고 나를 배우자로 본 게 아니라 노예로 본 거였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남편에게 철저하게 착취당한 거였습니다. 나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으나 아들에게 신혼집을 해주려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에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가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 분노가 가슴을 타오르고 눈에는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부르르 떨리더군요. 입술을 얼마나 세게 꽉 물었는지 입이 터져서 피도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를 속인 남편에게 잔혹한 복수를 펼치기로요. 눈뜨고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 남편이 알게 되면 방어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법대를 나왔고 원래는 로스쿨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집안도 법조인이 많으시고요. 제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도 우리나라 순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데요. 이번에 제 상황을 얘기하니 발벗고 도와준다고 해서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저는 남편이 모든 걸 다 빼앗아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만 제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부터 남편은 매우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더군요. 큰 효도를 한 마음에 많이 뿌듯했나 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일단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 하고 밤에 몰래 남편 사업장에 있는 대금 서류들을 복사해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절약을 넘어 모든 걸 지독하게 아끼는 남편의 성격상 세금을 제대로 낼 리는 없을 거란 추측 때문이었죠. 역시나 이 인간은 탈세와 횡령을 밥 먹듯이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세금 추징으로도 탈탈 털리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또 이혼을 준비하면서 친정엄마 도움으로 가장 비싼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나에게 행한 학대와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적시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맘대로 처분한 죄를 묻기로 했죠. 변호사의 말로는 이혼 소송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이젠 안심하시라고 말해주시니깐 한시름 놓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긴 악연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 생각하니 그동안 고생한 게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생각나는데 정말이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저는 계획대로 남편의 횡령 사실을 국세청에 공익제 보자로 신고했습니다. 한꺼번에 공격이 들어오니 변호사를 수임할 돈도 없어 보이더군요. 국세청에서는 괘씸죄를 물어 그동안 횡령한 돈을 전액 회수하기로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까딱하다간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자금줄이 없어진 남편은 회사가 날아갈 판이었고 시댁 어머니 사려고 빼놓은 5억을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만 이혼 소송으로 계좌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남편 맘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은 절망적인 상황에 도움을 이곳저곳 구하려 돌아다녔지만 애초에 본인만 생각하고 베풀미라곤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에 나서서 도와 주겠다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아껴가며 본인만 생각하더니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잘 됐다 하는 반응이더군요.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해봤지만 남편이 평생을 일군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일해도 모자를 정도의 거액의 채무가 생겼죠. 남편은 실성하며 씻지도 않고 술에 절어 살았고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 했지만 알거지가 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끔찍이도 챙기던 본인 모모도 돈이 없다며 아들을 도와주지 않더군요. 남편은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아니, 스스로 세상에 버림받을 선택을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페인으로 저에게 찾아와 다시 받아달라고 무릎 꿇으려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미안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지독한 남편에게서 탈출한 느낌이었는데요. 제 발로 지옥 구덩이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당신에게 속고 살았어. 앞으로 마주치지 말고 몸이나 챙겨. 우리 악연이 너무 길었다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말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끄끄 소리내요. 한참을 오열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받아줄 마음은 추호에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저에겐 자유거든요. 나이가 40을 넘어 처음으로 구속받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 남편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보렵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냈는데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